계양산성이 세 번째로 국가사적 지정에 도전합니다. 계양구는 걸림돌이었던 축성 시기 문제를 해결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포의 한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회사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부천시가 지역 기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빈집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 지역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감소 등 지속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기업의 경우 좀 더 혜택이 많은 산업단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시가 지역 기업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지역 제조업체의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매출액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천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부천 지역 기업의 70%는 전년도와 비교해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천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임금이 오른다든가 작업 시간이 제한이 된다든가 환경 여건이 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또 요새 수주 물량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정산업단지에 가시면은 문 닫고 정지한 데가 너무나 많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일부 기업들은 조금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찾아 인근 서운산업단지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등 기업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천 상공회의소 조창간담회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하며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제도적인 지원을 비롯해 예산 92억 원을 중소기업 경영혁신과 판로개척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부천시가 계획했던 산단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일부 이전한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 지금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 안에 기업들 부지가 마련돼 있고 입지가 좋아서 외부 기업들도 꽤 들어올 것 같고 우리 기업들도 좋은 조건에 입주하지 않을까. 오히려 갔던 기업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부천시가 지역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원도심의 경우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많은 빈집이 존재하는데요. 인천시가 시민들의 아이디어에서 빈집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시민에게는 빈집 활용 권한도 주어지는데요. 이재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맞춤 정장 가게, 양복을 만드는 재단사의 손이 바쁩니다. 멋스러움이 풍기는 이곳 가게의 특징은 빈집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그 양복점 사장형도 자기 집 앞에 조그만한 그런 방앗간 집을 얻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양복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걸 좀 본받아서 그리고 기술과 마케팅적인 요소 그리고 실력이 있다고 하면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맞춤 양복의 특성상. 인천 지역의 빈집은 약 4,000채, 부평구에도 약 660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빈집 활용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카페부터 전시실까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은 톡톡 튀는 사업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네. 제 아이템은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그 지역사회 청년들과 엄마들이 함께 조금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잘 사는 책방이라는 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조금 정서적인 공유를 조금 얻을 수 있도록 좀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창업 지원과 빈집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진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71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8개 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빈집 활용 방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같은 그 프로젝트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5개년 동안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오래된 건물 철거를 한다든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공공재 성격의 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등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2개 팀은 앞으로 5년 동안 인천의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도 지원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의 한 택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기사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회사, 이미 기사들을 위한 택시 발전법도 지키지 않아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기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법 위에 있겠다는 회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의 한 법인 택시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9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은 비정규직 기사 10명 가운데 A씨가 유일했습니다. A씨는 회사의 근로 여건을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연차 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연차를 다 4개밖에 촉탁들은 4개밖에 못 준다. 그것도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고 그래서 법대로 하니까 7월달 5월 말에 그랬는데 제가 6월 13일 고소를 했어요. 부천지청의 노동부. 그런데 7월달서부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게 2달 남았다. A씨가 지난해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는 7.5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5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격일 근무제 탓에 4일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또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임금 계약 당시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지만 회사가 지급한 시급은 6,916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은 고지금액보다 더 많이 월급에서 빼갔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시급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죠. 그리고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4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30만 원 돈을 회사에서 횡령을 했어요. 근로자한테.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차량 연료비도 부담시켰습니다. 연료비 전가는 택시발전법 위반. 택시발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김포시가 행정처분도 내렸지만 회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이어오다 일부 차량 120일 영업정지까지 당했지만 잘못이 없다는 회사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다 싹 잡아서 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소송해서 그러면은 이제 승소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하십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택시 발전법 이런 거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까. 뭐 여러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수십 명에서 단체벽도 있고 임금협정도 있게 그냥 진행을 해가는 거지.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그 소유액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보통 사람이 아니죠. A씨를 비롯한 일부 기사들은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에 더 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애매한 법조항을 이유로 조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3차 처분으로 가게 되지, 만약에 이제 그런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면 3차 처분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그게 다시 또 1년 이내의 범위가 아니라서 1차 처분으로 가야 될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법률 질의를 이제 구하고 있어요. 참다 못한 A씨가 고용노동부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 자신이 받지 못한 연차 수당과 퇴직금 정도만 챙겨 받을 수 있었을 뿐. 회사의 잘못을 밝혀달라며 요청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허술한 법망과 안일한 관리 테두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회사의 편법. A씨를 비롯해 회사를 나온 일부 기사들은 회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사업주들은 그 심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걸 또 악용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장 말을 들어야만 여기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 굴욕적이라도 참고 다니자. 간세가 다 빼놓고 근무하는 거죠, 뭐.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계양구의 역사문화 복원 사업의 구심점인 계양산성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 움직임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양산성 박물관도 올해 초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계양산성에 대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양산성이 세 번째로 문화재청의 국가사적 지정에 도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 계양산성이 이번에 또다시 국가사적 지정에 도전합니다. 15일 문화재청의 계양산성 실사가 있었고요. 이날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2일에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과 관련해 심의가 열립니다. 사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만큼 과연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이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사적 지정 도전을 앞두고 있는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의 계획 함께 들어보시죠. 현지조사가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지고요. 현지조사 목적은 계양산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 위원님들이 현지조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후속 절차로 2월 12일 날 저희가 문화재청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적 지정 관련돼서 심의하는 일정이고요. 지정 예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도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계양산성 복원과 또 국가사적 지정에 관해서 연이어 보도를 했는데요. 근래에는 조금 잠잠했어요. 이 당시 사적 지정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은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앞서서 계양산성이 문화재적 가치로는 충분하지만 이 축성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문화재청의 국가사적 지정 심의에서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계양산성의 사적 지정에 제동이 걸린 건 지난 2017년과 지난해까지 모두 두 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산성은 계양 지역의 역사문화 사업의 중심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심점이었지만 연달아 재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다소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요. 계양산성이 처음으로 축성된 초축 시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계양산성의 축성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사적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또 한계가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었는데요. 지난해 5월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면요. 이 사적 가치에 관한 유사성과 특이성이 먼저 정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산성의 의미와 또 계양산성의 특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축조 기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발굴 조사에서 결과 유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7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도 정확한 축성 시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성곽의 80%가 훼손이 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와 고증을 거쳐서 실제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축성 시기를 가지고 도저히 밝혀낼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이 축성 시기를 가지고만 논쟁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고 당시에 넘어갔는데 네. 이 부분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결국에는 제동이 걸렸던 겁니다. 명확하게 축성 시기를 고증하지 않고서는 국가사적 도전을 한다고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축성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백제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백제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2월달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지 조사를 나와서 전반적으로 저희 계양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초축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초축 관련돼서는 결론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계양산성과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보건 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산성 박물관 역시 문을 열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과연 계양산성 박물관이 이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개관을 할 수 있을까?
또 사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 시공사와 마무리를 짓고 또 현재는 내부 정리 작업 중인데요. 아직 개관전이라 화면으로 담지는 못했는데 제가 내부에 들어가 봤는데요. 전시실 안내판을 비롯해서 내부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박물관 수장고 안에는 그동안 수차례 발굴 작업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모두 옮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인천시의 박물관 실사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가 나면 이제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는 3월 말 개관식만 앞두게 됩니다. 오랜 시간 내부 사정으로 표류했던 계양산성 박물관 사업이 이제 문을 열 일만 남게 됐는데 다음 소식은 아마 개관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개관 소식을 비롯해서 또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 보도까지 계양 역사문화 복원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사업들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는 좀 기쁜 소식들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김포시 조강지구의 경계가 결정됐습니다.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김포 조강리 일대 361필지를 조강지구의 경계로 의결했습니다. 김포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인데요.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포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중소기업들의 무역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력으로 김포시는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수출 보험료와 신용보증 종목 보증료를 지원하고 사업 운영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 북부지사가 위탁 운영을 맡습니다. 한편 이번 보험 혜택을 받는 기업은 6천만 원 이내에서 수출 미회수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 종목 보증료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정차였을 경우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소방시설이 있거나 비상 소방장치가 설치된 구역 346곳 가운데 100곳에 빨간색 주정차 금지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곳에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으로 2배 인상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계양구가 5개 권역에서 새해 구민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동별 업무 보고를 듣고 올해 주요 구정을 설명한 뒤 구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15일 계산 3동과 4동을 시작으로 효성동과 작전 서운동 등을 5일 동안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는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는데요. 노인문화센터는 경찰 종합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노인문화센터는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노동자 1,85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체납자 방문과 전화상담 납부 홍보 등을 맡게 됩니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364원을 받게 되며 인건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목요일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경기와 충청 등 중부 내륙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우리 지역에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사흘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